2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되면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향수를 뿌렸습니다. 집안에 향기가 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다가는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게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에이 내비둬 그러잖아요. 그대로 살다 죽게 내비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친구한테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어떠한 권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충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냥 내비둬 그냥 그대로 살다 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친구로 인해서 향과 기름처럼 자기 생활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읽고 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죠. 그는 일찍 왕이 됐어. 20몇 살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옛날엔 다 뭐 거의 다 그랬습니다만 그는 정복을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인데 그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나갔는데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죠. 물론 친구라고 해도 왕에게는 막 반말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죠. 그래서 왕이시여 하면서 왕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 군사들이 옛날에는 다 걸어갔잖아요. 걸어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몇천 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나라들을 또 정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군인사들이 나간 지가 한 4년인가 됩니다. 그냥 4년 요즘 같은 핸드폰이 있어서 야 지금 어디쯤 가 있냐 이러지만 옛날엔 그 연락병이 연락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 가서 싸우고 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4년 동안 군사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있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 지친 거죠. 여러분 군 생활이 편하지가 못하잖아요. 밖에서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지, 잠자는 것도 뭐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라 들판에서 자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다 지쳤다고. 이거 이집트를 갔다가 이거는 완전히 멸망하겠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왕에게는 옛날부터 왕 말 잘못했다면 죽잖아요. 김정은에게 누가 충고하겠어요? 김정은에게 충고했다가는 그 다음 날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언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 정복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병사들 다 지쳤다고. 근데 이집트 문 앞에까지 전쟁에서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길에 내쳐서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친구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친구를 죽이고 우리는 후퇴가 없다. 공격 앞으로. 그런데 이집트라는 데가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보통 우리처럼 무슨 반팔 티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갑옷이라고. 특히 장군 같은 경우는 갑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서는 이집트를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이집트에서 우리는 보통 영상 30도, 33도, 5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거기는 4, 50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갑옷을 입고 갔으니 병 걸려야 안 걸려요? 열병에 걸리죠. 열병에 걸려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되고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거들랑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내밀고 발 쪽에도 구멍을 뚫어서 발을 내밀어서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가 생기지 않았어요? 역사는 뭐 가정법이 없습니다. 역사는 뭐 가정법을 많이 쓰고 싶은데 뭐 가정법 써봤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를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그 가정법을 써서 알렉산더가 친구의 고언을 듣고 거기에서 돌아왔다면 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는 살았죠. 그는 살았을 겁니다. 특별한 이변 없는 한. 다시 돌아왔다면 백성들도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니까 아마 사기도 충천했고 알렉산더가 그때 돌아왔으면 그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요. 용기도 있었고 아주 용맹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겸비한 사람이에요. 지장과 용장을 겸비한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돌아왔으면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했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튼튼하게 했을 것인데 그는 꽃다운 나이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33살에 그는 밖에서 객사를 당합니다. 그냥 33살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장수엔 따르면 한 70세는 보통 살잖아요. 70세 정도는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는 죽어요. 33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라가 붕괴돼요. 왜? 33살이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봤자 아들이 몇 살이죠? 20살에 낳았다고 해도 13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 신하들이 좌지우지하지. 그래서 나라가 붕괴됩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고 갔는데 친구의 충언을 듣지 않은 결과 그는 일찍 죽음을 당하고 그는 나라도 붕괴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참 읽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위인전은 무조건 다 읽으세요. 저는 웬만한 거 다 읽었어요. 한 300권 정도 읽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위인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삼국지 같은 경우는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러죠. 남자 같은 경우 한 최소한 10번 읽어야 된다는데 저 10번은 못 읽었어요. 한 서너 번밖에 못 읽었습니다만 그 삼국지는 조명하는 게 역사에 따라 다릅니다. 조조 입장에서 쓰게 되면 조조가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지략이 넘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유비의 입장에서 쓴 게 있어요. 거기다 유비의 입장에서 쓴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갈공명의 입장에서 쓴 것이 있고 또 사마의 입장에서 쓴 게 요즘에 나왔다 그래요. 사마의. 이 사마의는 자기 머리 가지고는 못 따라가. 저 제갈공명을 못 따라가지만 그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는 그 사마이에게 제갈공명이 어떤 것에 그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사신한테 물어봐요. 주로 제갈공명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제갈공명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뭐 직접 다 챙깁니다. 그러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식사는 뭐 별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을 때 사마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제갈공명 제 나이 못 산다. 그렇게 과로하고 그렇게 식사도 양이 조그맣고 자기가 다 일을 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 못 살 거다.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세상이 된다. 그리고 사마이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마이 말대로 제갈공명은 54세에 죽습니다. 54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지금 54세면 누가 될까? 혹시 여기 또 54세 한번 손 들어봐요. 남녀 불문하고 54세는 없으시네. 그냥 54세는 피해서 다 새벽기도 오셨는데 54세 돌아가시고 사마이는 그때 장수했더라 그래요. 근데 장수가 73세야. 그 당시에는 73세면 아주 장수한 거야. 지금 현재는 우리가 73세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고 80인 최소한도 한 중반 정도 돼야지 제대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90이 넘어야 장수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73세 장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고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고언을. 특히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공하시려면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세요. 똑똑한 친구들. 그래야 그 똑똑한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우린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밥 사주면. 밥 자주 사주고 자주 만나서 커피 사주고 그러면은 무심결에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그거 상담 1시간에 뭐 10만 원이야. 상담사한테 가면 10만 원이잖아요. 기본이. 근데 그거는 커피 한 잔 사주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지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그냥 돈 안 받고 신나게 얘기해 주잖아요.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조언해 줄 수 있는 나보다 똑똑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친구 나보다 똑똑해가지고 늘 나한테 잔소리만 해. 듣기 싫어. 나보다 좀 멍청한 친구 사귀어야지. 그러면 그 멍청한 친구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그리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챙겨요. 여러분, 애경사 같은 것도 챙겨야만이 친구가 지속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나요. 우리 어렸을 때 중마고 같은 친구들 지금 여러분 연락 안 하고 관계 안 하면요, 다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새로 생긴 사람들은 친구들은요, 다 이해타산 속에서 생긴 사람들이 거의 다 많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동창이나 친구들은요, 이해타산을 떠나서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거래처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잖아요. 이해타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해타산이 따르게 되면 거기에다 충고 못해요. 그러면 거래처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중마고우들을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참 저기가 친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친구가 없다는 게. 거기다 보면은 다 마이동풍으로 다들 일을 해.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 들으라. 대통령이 뭐 완전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IQ 좋다고 공부 잘했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그 주변에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다 깜빵 간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왜? 주변의 말을 안 들어요. 주변의 말을. 오로지 마이동풍이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특별한 이변 없는 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 안 가려고 지금 언론 재갈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이 몸부림치냐 말이야. 안 가도록 통치하면 되잖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나라 다스리면 되는데 누구도 그 말 못해요. 말했다가는 문바들이 막 공격하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야? 금태섭? 그런 사람은 충원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충원하니까는 국회의원 다음에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 사람 국회의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지금 언론중재법이 세계적인 악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 따라가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들을 못해요. 왜? 자기 다음에 국회의원 못해 먹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친구, 정말 대통령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도를 걷게 하고 헌법에 의해서 통치하게 하고, 그래야 대통령이 역사에 다 남을 거 아니에요. 역사에 어떻게 남겠어요? 역사에.
지금은 뭐 좋게 막 포장을 했지만 후세 100년, 200년 지나면 그때는 어떤 역사로 남겠냐 이거야. 대통령은 이랬든 저랬든 역사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나한테 충원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욕먹지 않고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대통령 될 사람이 우리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그 좋은 친구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이 어디 가든지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다 보면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친구들을 내칠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마음의 문을 꽉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적 자산인 친구들을 잘 사귀게 하시고 나에게 귀한 도움이 되고 또한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감당할 만한 친구를 사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홍천주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투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했사오니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참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서서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